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4년 후쿠시마 조용한 마을에 자리 잡은 이 음산한 집은 한 사이비 여성 교주의 신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그녀를 열렬히 지지하던 10명의 신도들이 단체로 생활하던 곳이었죠. 그들 중에는 5명의 일가족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도자의 신적 능력을 직접 경험한 후 맹신하고 있었는데요.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던 할머니가 그녀에게 굿을 받고 진짜 몸이 나아지면서 이후 아들 56살의 미키오, 며느리 48살의 카즈코, 그리고 19살 장녀 리에를 비롯한 중고등학생 3명의 딸들까지 모두 함께 이 집에서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 그녀를 이제 추앙하면서 이 집에 이주하게까지 된 데는 사실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 미키오 씨가 심한 당뇨를 앓고 있었고 또 장녀 19살 리에 또한 중증의 녹내장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족 모두 그녀의 기도로 할머니처럼 병이 다 깨끗이 나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집을 운영하던 지도자 에토 사치코, 50대 여성이었던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어떤 신적 능력으로 이미 인근 주민들에게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당시 이 집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북을 두드리는 소리에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녀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의식이 꽤나 기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먼 곳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 여성이 사치코에게 병을 치료받고자 굿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점점 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된다. 손도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게 단순한 굿도 아니고 약간 최면 수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뭔가 찜찜했던 여성이 항의를 하자 사치코는 병을 치료하기에 앞서서 더러운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정화시켜야 된다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녀의 병고침의 방식은 일종의 퇴마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사진 속 인물이 실제 에토 사치코입니다. 그녀가 신도를 상대로 병을 치료하는 이 어떤 방식은 사실상 정말 터무니없었는데요. 신도들 중에는 고혈압 같은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치코가 그들에게 말하길 약은 몸에 독을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당장 끊어야 한다고 명령했죠. 그리고는 오직 그녀의 굿과 기도만이 병을 옮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세뇌시켰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말도 안 되지만 그 병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신자들에게는 사치코의 말에 맹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 자체를 모두 진리로 믿고 따랐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사치코는 집에 살고 있던 10명의 신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일가족의 아버지였던 미키호와 아내 카즈코를 가운데 앉힙니다. 다짜고짜 아내 카즈코한테 나쁜 여우 귀신이 들어있다면서 막 소리치고 격분했죠. 다들 어리둥절했지만 사실 여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이 단체 생활을 하고 있던 신도 10명 중에는 사치코와 은밀한 관계를 가진 남성이 있습니다. 21살의 네모토 히로시. 사치코는 그 아내였던 사즈코가 그 남자를 꼬시고 있다고 생각했고 귀신이 들었다는 명목하에 그녀를 별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후 사치코는 막대기를 들더니 마치 북을 치듯 힘껏 카즈코와 남편까지 내리쳤죠. 그렇게 몇 번이 매질이 이어졌고 이젠 다른 신자들도 번갈아 때려야만 이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부의 자식들마저 예외는 아니었죠. 그렇게 고문의 시간이 끝나고도 벌은 계속됩니다. 사치코는 부부가 하루에 오직 3시간만 자게 만들었고요. 최소한의 음식만 주면서 화장실은 단 2번만 가게 허락했죠. 질투가 불러온 이 처참한 고문, 1달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부부는 결국 1995년 1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숨지기 직전까지도 우리 사치코의 말처럼 내가 악령에 들어서 이 모든 일이 발생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그렇게 부부가 사망한 지 1달.
그들의 장녀였던 19살 리에마저 사치코의 가혹행위로 숨을 거둡니다. 사실 이 사이비 지도자 사치코에게 죽음을 당한 건 이 가족들만이 아니에요. 그 사건 이후에도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던 한 부부가 표적이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사치코가 니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라 하는 요구를 거절하게 되자 가혹행위가 지속됐고 결국 이들 부부도 사망합니다. 이 집은 보시다시피 외부에서 철저히 차단이 된 채 끔찍한 일들이 안에서 계속 자행됐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사치코는 이 시신들을 전부 한 방에 모으도록 했어요. 그리고 방치했죠. 점점 내부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자 대량의 탈취제를 곳곳에 두었고요. 남아있는 신도들에게는 계속 담배를 피우라면서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이웃들 중 누군가는 생선 썩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라고 이걸 감지는 했지만 워낙 평소에도 시끄럽고 구슬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명 광기의 왕국이라고 불리던 에토 사치코의 집. 하지만 1995년 6월 연락이 두절된 딸을 수소문하고 있던 한 노부인이 이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소문에 딸이 사치코를 숭배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들었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른 그녀는 일단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 손주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 같다고 잠시 안을 둘러봐도 되겠냐고 친절하게 요청했죠. 그때 마침 사치코가 집을 비운 상태여서 노부인은 내부에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안을 살피다가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폭행당해서 쓰러져 있는 자신의 딸을 발견하죠. 하지만 이때 그녀는 순간적으로 혼자의 힘으로는 딸을 데려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침착하게 빠져나온 후에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들이닥치게 됐고 사치코의 집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1층 다다미 방에서 남자 2, 여자 4, 이 신도들의 부패한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특이한 건 모두가 이불 속에 반듯하게 누워서 자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미 미라가 진행되고 있는 시신이 있을 정도였죠. 사치코가 말하길 이들 영혼은 아직 죽은 게 아니다. 시신의 악취가 다 사라지고 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시신을 저기다 둔 거다라고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집에 남아있던 신자들은 이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치코를 도와서 살인 및 폭행에 가담했던 신자 4명도 현장에서 급히 체포됩니다. 그 당시 후쿠시마를 뒤흔든 사이비 지옥의 집. 도대체 신도들이 철석같이 믿던 그 지도자 에토 사치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후쿠시마 출신이었던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평범하게 결혼을 했고 아이 넷을 낳은 주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화장품 방맨 판매업을 시작했는데 전에는 몰랐던 뛰어난 영업 수완과 말빨이 발휘가 돼요. 그러면서 머지않아 지역의 탑 판매원으로 선정되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사치코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넓은 새 집까지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사치코의 판매 전략은 주로 그녀의 고급 주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손님들에게 맛있는 다과를 주고 대화를 이어가다가 화장품과 또 주방용품까지 시연을 보이면서 판매를 했던 거죠. 그 당시 그 집을 한번 가봤던 사람들에 의하면 비싼 브랜드 가구가 막 화려하게 놓여져 있고요. 구하기 힘든 고가의 나무들이 정원 곳곳에 심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치코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치코의 남편이 허리를 다치게 되는데 당시 남편이 페인트 공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 일까지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게 대수겠냐 싶지만 사실 사치코의 가정엔 적지 않은 빚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여성들한테 화장품을 판매한다라는 특성상 남들에게 자신이 보여진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리해서 비싼 가구와 사치품들을 들여놨던 겁니다. 과시용이에요. 자동차도 2대나 있었고 심지어 남편이 페인트공인데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소개할 정도였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의 실직은 타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또 따로 있어요.
남편이 불법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빚이 산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산 날들을 지내던 어느 날 사치코 부부가 오가미야라는 종교단체에 입교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의 힘든 고비를 종교에 의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오가미야의 한 기도사가 부부한테 당신들은 조상에게 충분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다. 한 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남편이 건강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후 사치코와 남편은 세상과 철저히 격리된 채 수도원에 머물면서 쉴 새 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믿기 힘들지만 남편의 허리가 회복되는 것 같았죠. 생각해보면 아니 평생 일을 하던 사람이 한 달 푹 쉬면 몸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 건 좀 당연합니다. 근데 부부는 이게 철석같이 기도 때문이라고 믿게 되죠. 그러면서 사치코가 점점 종교에 심취하게 되는 듯 했는데요. 화장품 판매한 일도 때려치고 자신이 얼마나 이 종교와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믿음이 점차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치코는 내가 바로 오가미야라고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 그 자체다라고 자기 자신도 믿게 된 거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 단체에서 그 사실을 알면서 사치코와 남편은 일단 종교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그러던 1992년 갑자기 그녀의 남편이 실종돼요. 일부에서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과 도망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미 종교에 심취했던 사치코의 태도가 매우 담담했습니다. 남편을 찾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때부터 사치코는 자신을 굉장히 영험한 기도사라고 자칭하면서 활동을 이어가죠. 이때 어쩌면 그녀는 내가 그 사이비 종교 지도자로서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로 인해서 익숙한 설득 능력과 리더십까지 더해지면서 충분히 종교를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윽고 그녀의 집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붐비기 시작했고요. 몇 년 후 그녀의 집은 사치코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평범한 사람인데 남을 잘 구슬릴 줄 아는 능력을 뽐내면서 어쩌면 아주 대범하게 신의 영역을 넘나들었던 그런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신자를 때려 죽인 건 결코 종교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과 함께 그녀에게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사형이 바로 집행된 것은 아니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보호운동이 활발히 일어났고 그 여파로 사형에 존폐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시 일본도 폐지운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정부에서 사형 집행 자체를 멈추진 않았습니다. 대신 2010년부터 총 100여 명 정도의 확정 대기자를 지정하고 그중 매년 3-4명 정도한테만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감옥에서 약 17년을 보내던 사치코는 어느새 사형 확정 대기자가 되었고 지난 2012년 9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내가 죽인 게 아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았다. 라면서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퇴마의식을 기초로 한 사이비 여성 지도자의 이야기.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